계속 늘어나는 현금 유동성 때문에 돈이 넘쳐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아니었다면 1년에 1억 2,500만 원 이상 꾸준히 오르는 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건하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얘기하는 20억 만든 흑수저 건마입니다. 2017년 초 6억 하던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현재 11억이 넘었고 이제는 평균 전세가가 6억이 넘어가고 있어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그야말로 기정사실인데요.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나라 집값이 이렇게 폭등했을까요? 집값이 올랐다는 결과뿐만 아니라 원인을 제대로 분석할 줄 알아야 나중에 대응을 할 수 있고요. 대응을 잘해야 부자가 될 수 있으니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고요. 일단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26번이 넘는 대책이 잘못되어서 집값이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 아니라 현 시대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현금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어서 미국도 독일도 영국도 또 다른 주요 선진국들도 전부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에서 그 어떤 정책을 냈어도 집값이 올랐을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둘 중에 어떤 말이 맞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바로 얘기하자면 자본주의 세상에서 집값은 원래 오르는 게 정상이고요. 정부에서 그 어떤 정책을 냈어도 지금같이 현금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상황에서는 집값이 올랐을 거예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 그리고 부동산을 조금만 공부해본 사람이라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실인데요. 중요한 건 누군가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4년 만에 5억 넘게 오른 거 실드치며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거지 같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었다면 1년에 1억 2,500만 원 이상 꾸준히 오르는 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요. 대책이랍시고 정책을 26번 넘게 냈는데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4년 만에 5억 넘게 올랐으면 정책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지 어디서 은근슬쩍 사실에 맞지 않는 결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겁내 뻔뻔하게. 진짜로 본인이 느끼기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년에 1억 정도 꾸준히 오르는 게 당연하고 어쩔 수 없어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 26번 넘게 당하고도 이따위로 대응을 하니까 평생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서 지금 집값을 폭등시키고 자신은 벼락거지가 되고 있는 건데 본인들은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격차가 벌어지는지도 모르면서 죽어라 남탓만 하고 있는데 발전이 있겠어요?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부자가 될 수 없으니 빨리 탈출하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왜 우리나라 집값이 잘못된 정책 때문에 올랐는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전세라는 임대차 제도로 인해 보증금만 있으면 공짜로 주택을 빌려 쓸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보니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이 저렴한 걸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넘사벽 수준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실제 통계상으로도 OECD 가입국 중 당당히 1위를 하고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전세가 있어 매매 수요가 분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4년 만에 5억 넘게 폭등시킨 것은 사실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고요. 그만큼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짓 습성을 가지고 남 탓하며 깨어있는 시민인 척하는 친구들이나 자칭 부동산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깔고 주택을 많이 구입하는 다주택자들 때문에 우리나라 집값이 오르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전세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까지 펼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도 일부 맞는 사실로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쪽으로 교묘하게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내용 중에 전세가가 높아질수록 결국 집값이 올라간다는 건 맞습니다만 이미 집값이 전세로 인해 눌려있던 상태에서 집값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야 집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전세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검.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볼까요? 내가 집이 없어. 당장 내 집은 없더라도 사람은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빌려 쓰던 집을 사던 양자택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세가 없는 다른 나라들은 집을 안 사고 빌려 쓰려면 무조건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집을 빌려 쓰면 월세를 꾸준히 계속 내야 되고 내 집을 사게 되면 그때부터 월세를 안 내도 되는데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꾸준히 월세 내면서 살고 싶어요? 집을 살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 내면서 사는 거지 당연히 누구나 집을 사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라? 보증금만 내면 공짜로 살 수 있는 전세가 있네? 전세로 살면 더 이상 월세를 안 내도 되잖아. 그럼 집을 사던 전세를 살던 월세를 안 내는 건 똑같으니까 지금 살지 아니면 전세에서 살지 일단 고민하지 않겠어요?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면 이득인데 집값이 내려가면 손해를 봐야 되네? 이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전세로 살면 집값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내 돈은 그대로 있으니 나는 손해도 없고 재산세도 안 내도 되고 같은 돈으로 매매할 수 있는 집보다 훨씬 좁은 집에서 공짜로 살 수 있네? 이거 완전 개꿀인데?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70억짜리 전세에서 사는 사람도 있죠. 이처럼 전세가 있으면 무조건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이 저렴해서 돈을 빨리 모을 수 있으며 집을 사려는 수요까지 분산되는 전세가 있는 나라랑 버는 쪽쪽 월세를 내야 되며 무조건 집을 사려고 하는 나라 둘 중에 어느 나라 집값이 비싸겠냐고요. 게다가 전세가 있다면 지금 당장 집을 살 필요가 없는 사람과 집이 갖고 싶은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집을 지을 수도 있으니 공급도 더 많이 늘어난다니까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초등학생도 이해가 가능한 내용이니 더 설명할 필요 없죠. 물론 전세의 엄청난 장점으로 인해 전세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난해지게 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따로 걸어드릴 테니까 링크된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대응하고 부자가 되려면 뭐가 먼저인지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지 수많은 장점에서 딸려오는 일부 단점에 꽂혀서 그 단점만 강조하고 단점이 장점보다 더 크다고 잘못 판단하면 거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세 유무를 떠나서 계속 늘어나는 현금 유동성 때문에 돈이 넘쳐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거지 습성을 가진 남탓만 하면서 깨어있는 척하는 친구들이 뭔가 아는 척을 하는데요. 참, 이런 사람들이 아주 단단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현금 유동성이 오지게 풀려서 돈이 아무리 넘쳐 흐른다 하더라도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으면요, 사람들 보고 집 사라고 해도 집 절대 안 산다검. 네?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이라면 돈 겁나 많다고 뒷산에 있는 잡초 살 거예요? 안 살 거잖아. 어떤 또라이가 미쳤다고 잡초를 사요? 응? 집이랑 잡초랑 같냐고요? 그럼 집이니까 저기 시골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폐가 살 거예요? 안 살 거잖아. 왜?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으면 안 사요. 예전에 경제부총리가 대출받아 집 사라고 해도 안 샀잖아요. 그땐 왜 안 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으니까 안 산 거 맞잖아. 반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남들이 사지 말라고 해도 사는 거고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사는 거예요. 영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 그때 유동성이랑 지금이랑은 다른 애 어쩌네 떠들 수 있고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이 줄어들어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늘어나서 집값이 오른다는 헛소리를 떠드는데 이것도 일부 맞는 말로 물타기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집값이 유동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야 받겠지만 금리가 오를 때 집값이 같이 오른 적도 있고요. 금리가 내려가 유동성이 늘어날 때도 집값이 떨어진 적도 있어요. 유동성과 집값이 같이 움직이는 절대적인 지표가 아닌데 무슨 법칙인 양 떠든다? 그런 대도 않는 헛소리는 그냥 무시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같은 결과를 놓고도 전혀 다른 원인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요. 보통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걸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러면서 본인은 깨어있는 척 해야 되니 실제 결과로도 나와버린 4년 동안 5억 오른 집값을 상승 안 했다고 우길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걸 인정하기도 싫으니까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른 데서 죽어라 찾는 거죠. 때마침 전 세계 집값도 폭등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집값이 오른 것도 정부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세계적 추세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태세 전환해버리면 집값이 오른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틀린 것도 아닌 게 되니 딱 맞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맞다고 생각해버리고 그게 맞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정말 신기하게도 여기에도 맞는 말이 있는데요. 집값은 정부가 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모르는 국민을 속이고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거짓 습성을 가지고 남 탓만 하면서 깨어있는 척하는 거습 남깨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뽑아주니까 자신을 뽑아주는 국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뽑혀야 되기는 하니까 그게 맞는 척 모르는 척 하는 거지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찍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집값 폭등 누가 시켰다고? 그놈들 찍은 니네가 폭등시킨 거야. 끝.